헌사한. 헌사한의 밑줄 뭐지? 항상 조국의 헌사한 그 뜻이에요. 고전시가에서 헌사하다 뭐라 했지? 굉장한 살샤 굉장한 야단스럽다. 가비 야당 야당 거부름이 야단스럽다. 조아옹. 조아옹의 밑줄. 조아옹이 뭐냐? 그 만든 사람 조물주입니다. 네 산천의 밑줄 뭐지? 산이랑 강 천 그럼 뭐냐? 자연 네, 자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단스러운 조물주가 자연을 빚어낼 때 나그남, 깊은 고를 나그남의 동그라미 장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꼴을 누굴 위해서? 날 위하여. 삼기어다. 삼기다 뭐냐? 숨기다 아니, 만들다. 숨기다. 만들 야, 만들다. 날 위하여 만들었으니 산봉우리도 빼어나고 경치도 뛰어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남이 어떻다? 경치가 좋다. 어와 주인공이 명리, 이름과 이거 이는 이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명리의 밑줄 뭐다? 속세다. 속세의 뜻이 없어 진세의 밑줄 뭐다? 속세다. 아직하고 암혈 밑줄 암혈이니까 이번엔 뭐겠어? 자연이겠죠. 자연의 깃들이니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속세를 빠이빠이 하고 자연 속에서 살고 있으니 내 생에 단박한들 분수인이 상관하랴 밑줄 뭐다? 서리법이다. 분수인이 가로 열고 상관하랴 가로 닫고 분수인이 상관하랴 뭐예요? 안분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농환제 맑은 창에 주역을 점검하니 소장 징태는 성훈이 밝고 낙천 지명은 경계도 깊어 있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소상진태하고 성운이라고 되어 있다.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성현의 고운이랑 그 다음에 음양의 이치 그리고 여기서 즐기면서 순응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자연친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을 희롱하고 말을 잇고 앉아있으니 천진을 몇 번이나 왕래하였는가. 그래서 뭐다? 자연친화에서 달과 교감하고 있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죠. 달과의 교감. 장금을 빚기 않고 빚기 않는데 장금의 밑줄 장금이 뭐예요? 검은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슬상에 놓아두고 평우조 곡소리에 대한 이야기겠죠. 한 소리를 청각입니다. 보호사 거기에 사는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사에 섞어 탔다. 그래서 곡조와 노래를 함께 불렀다. 그래서 뭐라고 다음 주에 긴 가사 짧은 노래를 천천히 불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유연히 흥이 나니 유연히의 밑줄 뭐다? 자연스럽게 넉넉히 이런 이야기입니다. 흥이 나니 세상 걱정 전혀 없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살면서 속세에 대한 미련이 없다. 남촌의 늙은 번님, 북릴의 젊은이들 송단에 섞여 앉아 차례 없이 술을 부어 두세 잔 기울이고 무슨 말을 하옵나니 차례 없이 술을 부어의 밑줄 뭐하다? 허물이 없다. 여기서 허물 없다는 경계가 없다. 공동체적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논에 벼가 좋고 뒷내에 고기가 많대. 춘산에 비온 후에 미궐도 살쪘다네. 뭐한다? 풍족함에 대한 이야기겠죠. 한중에 이런 말씀 소일이 족하거니 소일의 밑줄 소일이 뭐냐? 하루를 보낸다. 그래서 우리가 소각 할 때 그 불사를 소자고요. 일은 날일자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사라진다 이런 의미예요. 분분한 시비야. 시비의 밑줄 시비가 뭐다? 속세를 의미한다 라고 계속 설명했었죠. 귓결한들 들릴 소냐 뭐예요? 서리법이 되겠습니다.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뭐한다? 우리끼리 재미있게 잘 살고 있다. 해당화 깊은 곳에 낚싯대의 밑줄
그래서 뭐다? 얘네는 그 풍류를 즐기는 것, 자연 친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계속해서 어부사, 어부의 노래 한 곡조를 바람결에 흘려 불러 목동의 피리소리에 넌지시 화답하니 석양방초 길에 걸음마다 더디구나. 동풍이 건듯 불어 동풍은 뭐다? 봄이다. 새우 가랑비입니다. 가랑비를 재촉하니 도롱이 소박함에 대한 소재죠. 소박함 옷입니다. 바위에 앉으니 용명을 불러내어 이 형상을 그리고자 용욕을 불관하니 세사를 내 알더냐. 용욕 세사 다 똑같습니다. 다 속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육에 빠진 분들, 술과 고기에 빠진 분들 부기를 자랑마오. 그러면 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술과 고기는 뭐다? 속세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부기를 자랑마시오. 마오의 밑줄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너네 거기서 잘 나간다고 까불지 말아라. 여름날 더운 길에 홍진 가네. 홍진도 뭐다? 속세다. 겨울밤 추운 새벽에 대루원에 서성이니 이것도 속세에 대한 이야기겠죠. 자네는 좋다 하나 자네의 밑줄. 여기서의 자네는 그러면 부기를 가진 사람, 속세, 속인이 되겠습니다. 좋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괴롭구나. 어와 내 신세를 내가 말하니 자네 듣소. 명령. 삼복의 날도 오면 삼복의 밑줄. 삼복은 우리가 말하는 초복, 중복, 말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위가 심한 날입니다. 그래서 날이 더우면 배구선, 선의 밑줄. 선은 선풍기 할 때 선입니다. 자, 그래서 높이 들고 풍령에 기대에 다리 펴고 누워있으니 편안한 이 고동을 그 누가 겨룰 쏘냐. 겨루다는 뭐야? 다투겠는가? 그치? 비교하겠는가? 그래서 뭐다? 내 인생 개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짓밤. 자, 잠깐 멈춰볼래? 자, 다시 방금 앞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 자네는 좋다 하나 내 보기엔 괴로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앞부분. 뭐? 여름날에는 더운 홍진간에 분주하고 겨울밤에 추운 새벽 대로원에 서성인다 그랬지? 그래서 삼복은 뭐에 대한 이야기? 여름날에 대한 대비에 대한 나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뒤에 동짓달은 뭐야? 겨울밤 추운 새벽 대로원에 서성이는 너의 모습과는 달리 나는 이렇게 보낸다 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동짓밤 눈 온 후에, 그래서 이건 겨울에 대한 이야기고요. 더운 방에 이불 덮고 목침을 도도배고 해돋도록 잠을 다니니 편함도 편하시고 고단함이 있을 소냐. 완전 뭐예요? 유유자적이죠. 유유자적이라고 써주세요. 그래서 한적한 삶을 즐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공의 밑줄. 삼공이 귀타. 귀타는 귀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상공은 뭐에 대한 이야기다? 삼정승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공이 나타내는 것은 뭐다? 벼슬. 그래서 곧 속세를 의미한다. 부기에 대한 이야기다. 상공이 귀하다고 하지만 나는 아니 바꾸리라. 밑줄 뭐예요? 의지가 되겠습니다. 뭐에 대한 의지다? 자연을 즐기겠다는 의지입니다. 값으로 따진다면 만금인들 당할 손가. 그래서 만금도 당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의 서리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자연의 즐거움은 돈으로 말할 수가 없다. 보리밥 맛들리니 보리밥의 밑줄. 이것도 뭐예요? 소박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팔진미 밑줄. 여기서의 팔진미는 속세의 음식에 대한 이야기죠. 이해됐죠? 험 배옷이 알맞으니 이것도 소박함. 그래서 자연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비단의 밑줄. 이것도 마찬가지로 속세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하고 있다? 자연 속에 사는 화자의 처지가 가지고 있는 소재와 일상적 소재와 그 다음에 속세에서 사용되는 소재들을 대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가져 무엇 할까? 라고 했으니까 의미 없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중략 이유 봅시다. 옥류폭입니다. 옥류폭의 폭의 동그라미. 자,
그렇죠. 그래서 이 폭은 폭포할 때 폭자입니다. 그 이유가 앞에가 이제 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약할 때는 뭐야? 터질 폭. 앞에 물수 대신에 불화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다른 폭자고요. 그래서 옥류폭입니다. 벌써 옥류폭이라는 단어 때문에 딱 봐보세요. 옥이 뭐냐? 구슬옥이다. 네. 구슬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뭐야? 경치가 예쁜 곳이야. 구슬이 흐르는 폭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폭포에 노한 물살이 돌을 박차 떨어지니 하포의 명월주의 밑줄 명월주가 바로 뭐다? 구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슬주예요. 옥반에 굴리는 듯 옥반의 밑줄, 이것은 옥쟁반입니다. 이해됐죠? 굴리는 듯 밑줄, 그래서 직유법이 쓰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은꼬리 수정렴의 밑줄, 수정렴은 뭐다? 발, 주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블라인드 비슷한 거라고 설명을 했어요. 짜장면집 가면 세로로 달려있는 거라고 가끔 설명했습니다. 난간에 걸었는 듯 직유법입니다. 그래서 구슬과 주렴을 통해서 뭘 하고 있다? 비유가 연달아서 이어났다. 그래서 대구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티끌 묻은 긴 각근입니다. 티끌의 밑줄. 그럼 여기서의 티끌은 뭘 상징해? 속세를 상징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홍세이란 단어가 뭐였어요? 붉은 티끌에 대한 이야기예요. 티끌 진짜예요. 그래서 먼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티끌 묻은 긴 각근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의 티끌은 홍진과 똑같이 속세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야 해요. 그래서 자연춘화에서 티끌이다, 먼지다 라는 단어가 나오면 속세로 이어진다. 그래서 티끌이 묻은 긴 각근입니다. 이것을 타경호입니다. 호의 밑줄, 호의 동그라미 쳐놓읍시다. 이거는 호수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긴 각근을 호수에다 씻어냈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고사를 아래 쓰고 있죠. 귀 씻던 옛 할아비, 가로 열고 닫읍시다. 자, 이게 이제 중국의 고사에 대한 이야기고요. 원래 이제 귀를 씻었다, 이건 뭐예요? 세상에서 더러운 이야기 들었다 하고 귀 씻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허유에 대한 중국 고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부하고 허유는 뭐였어요?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속세를 떠난 은거 기인들에 대한 이야기였지. 그래서 중국 고사 허유, 자네 혼자 높을 쏘냐 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다? 나 역시나 너만큼 뭐다? 높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곡천 동그라미. 자, 어때? 옥류폭에서 어디로? 옥류폭에서 타경호로, 그리고 방곡천으로 계속해서 뭐하고 있다? 공간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 굽이 초당을 둘렀으니 초당의 밑줄, 여기서의 초당은 뭐다? 초가집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죠. 늘 초당, 초옥, 모첨, 모옥, 띠집, 이런 게 싹 다 뭐다? 초가집이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초가집에 관한 것이었어요. 원래 이제 디테일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 다 초가집에 대한 이야기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초당을 둘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다? 초당, 초가집 근처에 물이 흐른다 라고 했으니까 자연친화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드넓은 저 강물아 세상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명확하게 뭐라고 있다? 속세를 경계하고 있다. 자, 강물아의 밑줄, 청자, 의인화가 쓰였고요. 그리고 뭐가 쓰였다? 의인화를 통해서 가지 마라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뭐다? 속세에 대한 경계를 강조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연사입니다. 연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개 낀, 그 안개 연자에다가 모래 사자입니다. 그래서 안개 낀 물가래요. 연사의 막대 지퍼 무릉개입니다. 개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또 어디? 천에서 개로 이동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릉개의 개 뭐라고? 계곡 할 때 개자라고요. 계곡으로 내려가니 앞에 그 삼수면 있잖아. 그래서 다 지금 봐봐. 거기 폭, 호, 개 다 앞에 뭐 있냐? 삼수면 다 있지. 물숫자. 그래서 그냥 다 그 계곡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양안에 나는 도화. 양안 밑줄. 양안은 뭐야? 안이 뭐지? 안구 할 때 안자입니다. 그래서 양쪽 눈에, 양쪽 눈입니다.
도화의 밑줄. 도화는 뭐예요? 복숭아꽃이죠. 복숭아꽃, 복사꽃 다 똑같은 이야기고요. 복숭아꽃과 복사꽃은 뭘 의미한다? 봄을 상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숭아는 지조라고 보면 안 돼. 지조절개는 매화, 난초, 국화. 오케이. 그래요. 자, 도화, 행화는 다 뭐다? 봄에 대한 이야기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양안, 양쪽 눈에 날아다니는 도화, 붉은 안개가 자욱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다? 도화가 많이 그 복숭아꽃이 날아다닌다. 물 위에 뜬 꽃을 손으로 건진 뜻은 자 뭐야? 아까 연사가 뭐라고? 물가라고 되어 있었지? 그치? 그래서 물가에 있는 꽃을 손으로 건진 뜻은 춘관을 누설하여 세간에 전할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을세라의 밑줄. 리을세라 뭐다? 뭐뭐 할까 두렵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원래 봐봐 무릉계 하면 뭐가 떠올랐어야 돼? 무릉도원이 떠올랐어야 해. 그 무릉도원 할 때 도원이 뭐지? 복숭아꽃이 가득한 언덕에 대한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뭐야? 양안에 도화라는 단어가 나왔던 거고요. 근데 우리가 고전 시가에서 그 봄의 경치를 실컷 즐겨 그러면서 떠나는 강물에다가 도화꽃을 흘려 보내는 이유는 뭐였지? 그래 알리고 싶어서였지. 근데 이번에 얘가 뭐 했어? 그 물 위에 떴던 도화를 손으로 건져 올렸어. 그 이유가 뭐야 그러면? 이번엔 알리기가 싫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해야지 춘광을 누설하여 세간에 전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자연은 오로지 나만 즐기고 싶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당구를 넘어들어 단구는 언덕 구자입니다. 그래서 붉은 언덕을 넘어들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의 붉은 언덕은 도화꽃이 가득한 언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어디로? 자연례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례도 마찬가지예요. 네,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연입니다. 거기서 자가 자줏빛이란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뭐다? 향로봉의 남은 안개 햇빛의 빛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줏빛 햇빛이 안개에 비치는 모습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변담의 담의 동그라미. 구변담 담이 뭐였다? 기억하나요? 옆에 쓰세요. 못, 택, 담, 지, 연 이렇게 5개가 나오면 다 뭐에 대한 이야기다? 연못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래서 구변담에 고인물이 거울처럼 지규법이 쓰였고요. 말구나 영탄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감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속세이즌 저 백구야의 밑줄 청각입니다. 백구야 청자가 되겠죠. 의인합니다. 오케이. 자 근데 백구야 너와 나와 벗이 되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벗이 되어의 밑줄 뭐하고 있어? 친구가 되자 라고 했으니까 물알체가 나와야겠습니다. 물가에 논이면서 세상을 잊자꾸나 라고 되어 있죠. 잊자꾸나의 밑줄 뭐다? 청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청학동 좁은 길로 선부연의 연의 동그라미 아까 뭐였다고? 모택탐지 연이라고요. 그래서 이 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다? 연못에 대한 이야기다. 방고시 적 생긴 가마가 제작도 공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가마의 밑줄. 원래 이건 가마는 가마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단순히 이해하려면 좀 이해가 안 돼. 아랫부분이랑 같이 읽어야 돼. 형산입니다. 형산이 어디 있어요? 중국에 있죠. 그래서 중국 형산에서 만들어 놓은 형산에 만든 가마솥을 누가 옮겨왔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가마솥에 대한 이야기는 가마솥 안에 뭐가 있어? 물이 담겼겠지? 그래서 여기서의 선부연, 연못에 대한 비유를 가마솥이라고 한 거고요. 형산, 중국에 있는 그 유명한 경치 좋은 가마솥을 누가 여기다 가져왔는가 라고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선부연 또한 자연 경치가 빼어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석간에 걸린 폭포 상하연에 떨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간 밑줄, 석간은 뭐예요? 돌 사이가 되겠습니다.
돌 사이에 걸려있는 폭포가 상하연, 연의 동그라미 마찬가지입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다? 폭포에 대한 이야기다. 연못에 대한 이야기다. 연못에 떨어지니 공연한 갑작스러운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벼락소리 청각입니다. 대낮에 들리는 곳. 그래서 뭐예요? 폭포에 떨어지는 소리가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산에 취한 흥이, 계산이 뭐였어요? 시내와 산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때까지 했던 이야기예요. 취한 흥이 해 지는 줄을 잊었는데, 해 지는 줄을 잊었는데 밑줄. 그래서 뭐다?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자, 쌍계암 먼 북소리 갈 길을 재촉하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퉁소에 봄을 담았다. 퉁소에 봄을 담아의 밑줄. 봄을 담을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퉁소에 봄을 담았다는 말은, 퉁소는 뭐냐? 악기야. 그치? 그래서 봄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건 뭐야? 청각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봄을 퉁소로 담았다 했으니까 추상적인 관념을 감각적으로 느끼게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조금 만들어줬다 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유교입니다. 유교의 밑줄. 여기서의 유교는요, 우리가 배우는 유교 사상이 아니라 버들다리입니다. 버드나무가 가득한 다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버드나무류의 다리교, 그래서 뭐 금문교 이런 거 했을 때 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왔다? 유교로 돌아왔다. 지금 이제 어디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산의 서쪽 산에 상쾌한 기운이 사이당에 이어졌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이당이 뭐래요? 서재 당호래요. 당호라는 것은, 당은 아까 뭐였다? 먼 당, 초당, 집에 대한 이야기다. 당호니까 집의 이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도진의 형이 남도규래요. 그럼 남도진이 누구야? 작가, 제목이 이 작품 만든 놈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사이당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형님에 대한 이야기다. 화자의 형에 대한 이야기. 어와의 밑줄 감탄사가 되겠고요. 우리 형님, 여기서 형님이 나온 이유는 뭐다? 사이당 때문이다 라고 보셔야 합니다. 환정이 전혀 없대요. 환정이 뭐래요? 환정, 벼슬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대요. 그러면 형님 이코르 뭐다? 화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자와 형님은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환정이 전혀 없어요. 밑줄 탈속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공명을 사양하고 공명은 속세에 대한 이야기. 삼조가로 돌아왔다. 삼조가가 몰라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돌아왔다 라고 했으니까 탈속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재앙에 남은 물결이 신변에 미칠 소냐? 신변은 몸 주변에 미치겠느냐? 우리는 평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리법이죠. 긴 베개 높이 베고 두 노인, 여기서의 두 노인은 누구겠어요? 본인과 형님이 되겠습니다. 스라의 모든 자손 차례로 늘어서니 먹으나 못 먹으나 이 안이 즐거운가? 서리법으로 즐거움.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사의문문이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사의문문 설명했습니다. 예전에 수사의문문이 뭐였지? 네. 감정 표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설명의문문은 대답. 어떻게 밥 먹었니? 아니, 오늘 밥 뭐 먹었니 하면 밥 먹은 거에 대한 설명하는 거지. 이게 설명의문문. 판정의문문은 예 아니오에 대한 답변. 수사의문문은 이것처럼 이 안이 즐거운가? 즐겁다라는 본인의 감정을 나타내는 게 수사의문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수석의 밑줄, 수석이 바로 뭐예요? 돌과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자연에 대한 이야기죠. 소요하여, 소요 밑줄, 소요 뭐냐? 소요 쓰다. 네, 사용하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뭐다? 남은 세월을 자연 속에서 마치리라, 의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근데 수서, 강산, 그리고 아까 자연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재들이 여러 개로 쓰였다라고 보면서 뭘 생각해야 돼? 무슨 법? 환유법, 대유법이라고 쓰세요. 수석에. 대유법이 뭐였죠? 작은 개념으로 큰 개념을 대신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강산, 자연의 일부를 바탕으로 자연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작품이 좀 길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봐줄만 해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부터 봅시다. 뭐예요? 내 생애가 담백한들 분수다. 분수에 대한 만족감이죠. 아쉬움이 틀렸습니다. 대구적 표현을 활용하여 읽은 책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문제점이 아니었죠. 그래서 뭐다? 그냥 자연의 즐겁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인용의 방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디귿 어디 있어요? 디귿이 뭐였냐? 앞론에 펴가지고 뒷면에 보기만 돼. 살겠다네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야겠습니다. 이해됐죠? 네.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하여 바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리을이 내가 도로 가지 마. 드넓은 세상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상적 관념에 대한 구체화인가요? 아니죠. 강물이니까 그냥 자연을 의인화시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음도 백부야 의인화를 했습니다. 계절 변화를 부각하고 싶었던 게 핵심인가요? 아니죠. 자연취나 속세를 멀리하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보기를 참고할 때 윗글에 대한 감상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세기에 창작된 강호가사인 나금별곡에서는 이전의 강호가사에 흔히 나타나는 자연물의 도덕적 이상을 투영하거나 벼슬의 미련을 보이는 태도는 없다. 이 작품의 작가는 수도인 한양을 벗어나 한양에서 가까웠고 한적하고 아름다운 장소를 골라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가는 세속적 명리의 뜻을 두지 않고 마음 맞는 사람들과 어울려의 밑줄,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풍류 밑줄, 그리고 형의 가족과 자기 가족이 모여 사는 상황과 가문의 화목 밑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어디에는 현실 지향적 태도를 형상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그남 깊은 골의 아멸은 자연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장금을 빚게 한 자 실상 자연의 털무 거기서 자연 속에서 놀고 있었죠. 맞는 말이고요. 차례 없이 술을 먹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소일이 족한다. 자연 속에서 만족하는 내용이었어요. 값으로 따진다면 만금으로 당할 son가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야? 소박하게 사는 게 행복하다. 서산의 상쾌한 기운 사이당에 이어졌네. 애쓴 과정을 빗든 것으로 감옥 스라의 모든 자손 차례를 늘어서는 야 잠깐만 자기 가족이 형의 가족과 가족 살기 뭐요? 애쓴 과정이다. 애썼냐? 아니지. 이건 뭐야? 자연스럽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A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입니다. A가 뭐예요? 너 거기서 빡세지 나는 즐거워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계절의 역사를 아니죠. 그래서 뭐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뭐였다? 여름밤과 겨울밤을 너는 거기서 힘들게 살지 나는 여기서 누워있당. 그 다음에 겨울도 뭐였어? 너는 춥게 밖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나는 집에서 따뜻하게 누워서 잠잔당. 이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해됐죠? 네, 4번 봅시다. A에서 E에 관하여 윗글을 이해하는 적절한 것은 A에서 화자는 거센 물소리를 들으며 정신적 자극을 받아 속세의 흔적을 시선했다. 거센 물소리, 네, 그런 거 없죠. B에서는 화자의 탈속적 공간에 피어난 복숭아꽃의 아름다움을 즐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